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슈 인사이트 벌써 시즌 3 오늘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뭐 사람이 그렇죠.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합치면 10개로 갖는 건데 뭐 5개니까 뭐 이제 사실 뭐 10회 이상까지는 간다. 절반이 넘었으니까요. 오늘 중요한 마디만큼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즐겁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특별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가 끌어주고, 여기에 너무 반도체라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끌어줬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밀어주는, 이제 이 업종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되는 종목들이고 업종이에요. 요거 한번 어떤 사이클로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과연 밀어주는 건 누굴까요? 요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IT인데 요즘 뭐 K-팝이다 혹은 뭐 K 무슨 뭐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저는 KIT라고 좀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 세계적인 흐름에서 독특하게 한국이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볼게요. 더군다나 오늘 밤, 참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하겠는데 빠졌으니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외에서 6% 폭등 나왔단 말이에요. 장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지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제 미국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이유들 한번,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파트, 밀어주는 파트는 어떤 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의 어떤 그전에는 없었던 흐름인데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즉 화학 파트하고 전기차가 나아가면서 제일모직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뭘로 바뀌어요? 2차 전지라는, 화학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IT도 아닌 핸드폰 배터리였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분야로 나온 것처럼 지금 그런 초기 단계에 왔습니다. 과연 그 밀어주는 파트는 그러면 어떤 건지, 즉 반도체가 끌어줬죠.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가 9만 원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12만, 이제 좀 있으면 5천 원까지. 그렇죠? 10월 말경에 9만 원이었던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상당 부분 반등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동진 세미캠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계속 봤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들. 반도체가 끌어주고 그럼 무엇가 밀어주느냐? 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제어하는 자율주행 파트 속에서 한국이 가장 강점 있는 게 누굽니까? 반도체하고 IT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IT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눈에 뭣도 보입니까? 그렇죠. 인지하는 카메라, 모듈 센서도 보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였던 장화전자 파트로 이미 20%씩 바닥권에서 30% 반등 나왔고, 판단하는, 그렇죠. 반도체죠. 그리고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뭐 자동차 부품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 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점 있는, 왜냐 스마트폰에 가장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스마트폰 회사가 뭘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반도체가 이끌어주느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 70% 이상은 전부 다 5G가 다 깔립니다. 그래서 애플이 언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2025년. 인텔이 언제부터 본인들도 10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이하로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이번 연도부터 착공해서 2023년이지만 7나노, 5나노는 2025년. 언제부터 그러면 전부 다 테슬라도 언제부터 전 세계 지금 인공위성 스카이넷 뭐 3만 개 띄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한 2천 개, 3천 개 정도 이제 지금 지구 저궤도에 띄우잖아요. 자율주행을 해서 2025년. 왜 다 2025년에 맞춰 있을까요?
그거는 단순히 2025년이라는 것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정도 되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다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대도시에. 그래야 이제 5G 깔린 것처럼 혹은 LTE 깔린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무선 인터넷처럼. 자, 그런데 반도체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자율주행의 D램이 몇 개가 들어가요? 일반 자동차 레벨 3 정도에 16개 들어갑니다. 보통 자동차는 레벨 0이에요. 지금 굴러다니는 일반 자동차는. 그런데 거기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 1개에서 2개. 그 다음에 레벨 1, 2에서 8개. 레벨 3 사람이 운전하는데 이제 각종 요즘 최신형 테슬라. 중앙선에 사람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모양이 있으면 스스로 브레이크. 사람이 안 밟아도 차가 스스로 쓰는 거. 요 정도 16개 들어갑니다. 완전 자율주행. 몇 개가 D램이 몇 개 들어가야 되냐? 74개. 무슨 얘기냐? 지금 자동차보다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70배에서부터 적게는 10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낸드 플래시입니다. 즉 D램은 반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DDR,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몇 개 들어가느냐? 레벨 1, 2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8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레벨 3 256개.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1000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D램이 앞으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입니까? 낸드 플래시가 미래입니까? 낸드 플래시가 미래죠. 하이닉스가 그러면 왜 계속 올라오나요? D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중국 인텔로부터 인수받는 것에서 앞으로 자율주행 때문에 이쪽이 미래 먹거리가 되는데 하이닉스가 또 강점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도 물론 잘하지만.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온 것도. 자,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쭉쭉 당겨주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단순히 9만 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하이닉스 내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수년간 매수하라고 한 적 없다. 지난번에 14만 5천 원 뚫었을 때도 계속 매도만 외쳤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번에 9만 7천 원 깨졌을 때 처음으로 내가 외친다. 하이닉스 매수다. 강력 매수다. 뭐 보고서 쏟아져도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실적을 말해주잖아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까지.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가장 미국에서 상장한 회사 중에서 눈여겨볼 회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리비안이라는 픽업 트럭 전기차 회사죠.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상장 예정되어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볼 회사가 누굽니까? 예, 인텔의 계열사 중에 이 모빌 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현대자동차라든가 국내 자동차 르노나 삼성이나 다 쌍용거나 이렇게 본넷 들어서 이제 고칠 때 이렇게 잘 보면 거기에 이슈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비소 잘 하시는 분들 엔진까지 드러낼 때 거기 보면 전기 장치에 보면 모빌 아이라는 이 마크가 웬만한 부품에는 전부 다 한두 개씩 들어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 인텔의 계열사인데요. 비상장 회사예요. 자동차 ADAS, Advanced Drive Assist System.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할 때 앞에 증강현실 나와서 안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다든가 이런 것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사각지대에 차 오면 사이드 미러에 반짝반짝 불러가면서 띠띠띠띠 경보음 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차량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이걸 ADAS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는 만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계적 장치지만 여기는 전자장치예요. 인텔의 계열사입니다. 이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을 지금 예정돼 있어요. 얼마 예상되느냐? 공모가가 IPO가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조 원. 내년도 상장할 회사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탑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상장했던 리비안도 뒤에 상장할 예정되어 있는 모빌아이도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혹은 그런 부품들에 관련된. 전 세계는 지금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들이. 애플이 어차피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율주행 단계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레벨 0부터
1단계, 2단계. 여기가 휴먼 드라이버입니다. 이거 뭐 그림 지금 한 100번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 그림 보여드렸죠. 애플카 얘기하면서 파운드리가 애플카 때문에 된다. LG 이노텍, 애플 스마트폰에서 애플로 완전히 바뀌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계속 외쳤던 이유들이 이거죠. 사실은. 자, 보면 레벨 2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핸들을 붙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웬만한 차는 이 정도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중앙선에서 스스로 밟는 거. 혹은 앞에 사람이 왔을 때 볼보 같은 거 스스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그럼 레벨 3부터는 사람이 핸들에서 손을 떼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도 손을 완전히 떼고 레벨 5, 이게 단계는 마지막 단계죠. 2025년에 애플이 레벨 3 출시한다겠습니까? 레벨 4 출시한다겠습니까? 레벨 5 출시한다고 그랬죠. 애플 CEO가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가면서 그 가상도에 핸들이 없잖아요, 자동차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5G가 다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핸들을 없앨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올까요? 단계별로 와요. 그러니까 2025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2023년 내년도부터 핸들이 있는 이런 레벨 3 단계부터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먼 드라이버 단계에서 오토모티브 드라이버, 자유로화된. 자, 그래서 인간이 없죠. 하나만 이런 게 있고 아직 요 정도 단계는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정도 하나 단계.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인지를 해야죠. 센서 기관, 카메라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 잘 만드는 카메라.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그다음에 라이더, 울트라소닉, 초음파나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그다음에 판단해야죠. 디시전. 그리고 컨트롤해야죠.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멈춰, 달려, 속도 천천히 가, 우회전해, 깜빡이 켜. 전부 다 누가 해요? 그래서 옛날에 ECU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동차의 컴퓨터를 ECU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DCU. 즉, Decision and Control Un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반도체죠. 아까 보셨지만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겠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거 잘 만드는 회사가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엔비디아.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엔비디아. 최근에 더블 났다가 잠깐 이렇게 멈췄죠. 저가 대비 수년간 50배 정도 났다가 지금 상태고. 아까 모비라이는 어디에 속할까요? 메모리일까요? 비메모리일까요? 당연히 비메모리죠. 삼성의 파운드리는 그럼 어디예요? 메모리입니까? 비메모리입니까? 비메모리죠. 파운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는 앞으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 근데 아까 낸드 플래시는 뭐예요? 메모리 쪽이죠. 자, 새로운 그렇지만 낸드도 수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먹고 살 거리가 낸드가 있어가면서 클라우드라든가 자율주행의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래 파운드 쪽으로 가는 거 삼성은 준비가 되어 있어 안 됐어요? 되어 있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도 69,000원에서 78,000원, 7,000원. 그리고 하이닉스 95,000원에서 지금 123,000원. 반도체가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이렇게 끌어줬죠. 네.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계속 밀었다가. 자, 일단 끌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액추에이터는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 명령 받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나오겠죠.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강조드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시장에서 2025년이 되면 이게 끝자리가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22조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환율로 합치면 23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1,000원, 1,100원 계산합시다. 그렇죠? 2025년 되면 여기는 현재는 거의 제로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100조 원이 조만간에 수년 내에 달성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가장 핫하죠. 네. 2028년도에 매출 얼마 나옵니까? 다 합쳐서 100조예요. 처음으로 D램 반도체를 누르고 단일 품목 시장으로서 우리나라가 100조짜리가 다시 나오는 거. 그런데도 2차 전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몇 년간.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어요.
100조 원이 되려면 전 세계 시장에서. 관련 주식들 어떨까요?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드리, 삼성이 내다본 게 단순히 컴퓨터 비메모리, 컴퓨터는 그렇게 비메모리를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이나 퀄컴이나 이런 거 쓰지.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다 앞으로 이쪽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D램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왜? 아반떼 들어가는 반도체 틀리고 그랜저 들어가는 반도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 휠 베이스가 틀리고 길이가 틀리고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계산하는 게 달라요. 자,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그래 자율주행 부품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LG이노텍, 자화전자 지난 이거 방송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자화전자 그렇죠? 파트론 자동차용 전장 부품에서 이 카메라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LG이노텍, LG전자, LG디플 심지어 LG디플도 앞으로 화면이 유리가 다 OLED로 바뀐다. 그런데 그거는 애플이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판매가가 1억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가 애플에서 만드는 게 좋은 게 그런데 원가는 5천만 원이야. 근데 1억 받아먹어.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즉 소프트웨어 값이 50%가 돼요. 에이 설마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애플 핸드폰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 $400입니다. 근데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기본 $1,000에서부터 비싼 건 아이폰 13 맥스 같은 거, 큰 거, 삼성 노트 많은 거, 노트 시리즈 많은 거 $1,300입니다. 150만 원이에요. 원가는 얼마겠습니까? 50만 원입니다. $1,000지만 원가가 $400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60%는 뭐냐? 그 안에 움직이는 iOS, 애플의 OS죠. 삼성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600조, 500조. 3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겨우 2,100조인데요. 자,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다 돈이 되는 비즈니스란 얘기죠. 애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테슬라입니다. 왜? 자기들도 그런 전략으로 커왔거든. 테슬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 자율주행이. 애플은 자율주행의 플랫폼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자동차가 아직 못 굴러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자동차에서 스마트폰하고 지금 일반 자율주행 테슬라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속도로 시가총액이 성장한 회사가 누구예요? 테슬라죠. 요즘 주가 빠지고 있죠. 제가 테슬라나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국에 국한돼서 그럼 우리나라는 저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는 주가 뭐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중심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누굽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부품 회사인데 한국은 애플 스마트폰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최고 수혜주입니다. 앞으로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LG그룹 주죠. 이 전 방송에서 제가 뭐를 했어요? 네 번째 방송에서 LG화학솔루션 상장 얘기를 해가면서 LG화학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65만 원이 깨질 거다. 주식 선물 매도 치신 분들 75만 원, 80만 원에 65만 원에서 3분의 1, 65만 원에서 3분의 1 수익 실현, 그 다음에 63만 원에서 3분의 2 수익 실현. 오늘 63만 6천 원, 5천 원 찍었어요. 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뭘로 되느냐?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도체가 끌어줬으면 이 종목들이 밀어주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뭐를? IT를. 전부 다 자동차. 옛날에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파트, 그러니까 센서 파트라고 해갖고 이미지 센서, ISP, 그 다음에 컨트롤러, 아까 ECU에 해당되는 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에 관련된 MLCC, MCU, TCU, 로직, 아날로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액추에이터로 ADS가 있습니다. 여기도 ADS입니다. 여기는 주로 만도라든가 기계적인 거지만 요거 예, 우리나라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만도, 현대모비스예요.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기, LG이노텍, MC넥스,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파트죠.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이미지 센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미지 센서 10조 원짜리 10년간 수주 받아봤자 1년에 1조 원이에요. 270조 원 매출액인 1년에 삼성전자 매출액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LG이노텍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폭등이죠. 삼성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폭등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넥스트 칩, 개별 소자, 삼성전기, 사막콘덴서, 아모텍, MCU, 어버브 반도체, 실리콘 흑수. 요즘 뭐 아주 난리죠. 네, LG전자, 텔레칩스, 특히 이쪽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전체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자, 그런데 전부 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스마트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애플 향이냐, 삼성 향이냐지. 수혜는 일단 애플 향에서 먼저 나와요. 왜? 삼성은 자동차 진출선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삼성이 엊그저께 뭐 발표했어요? 로봇 사업 진출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감이 오시죠. 로봇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파트는 현대 오토에버, 한컴 MDS, 인포뱅크, 그리고 네, 한두 종목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종목들 속에서 앞으로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자동차를 이미 한 현대차나 이런 회사가 LG전자나 혹은 삼성전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앞으로 자동차는요. 카카오라든가 우버라든가 타다라든가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이 택시부터도 나왔지만 공유 시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런 공유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 한 번에 발주 주면 10만 대, 20만 대. 자동차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 제조 회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어떻게 해요? 일정한 돈만 내면 6개월 타고 바꿔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하고 연결해서. 자, 공유회사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 시장, 즉 자율주행 플랫폼만 잘 갖고 있으면 자동차 공유회사들하고 연결해서 제조회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빨리 적응한 회사들이 다행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적응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는 소위 얘기해서 인포테인먼트 OS, 즉 삼성으로 따지자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켰을 때 안드로이드가 다 움직여주죠. 그리고 애플은 iOS가 움직여주고 이거는 기존의 자동차, 테슬라 이전의 자동차와 테슬라 이후의 자동차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자, 아까 그래서 원가 50%, 이윤의 50%가 소프트웨어로 가는 이 단계로 레벨 3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애플이 왜 자율주행, 그러니까 애플이 나도 전기차 할래, 나도 수소차 할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애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스마트카 한다. 했지 전기차 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CEO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내놓겠다 해가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전기차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배달 시스템, 무인 배달, 그리고 로봇, 그리고 각종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애플이 뛰어드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 똑같은 전기차를 만들 때 테슬라는 반도체가 15개에서 20개 필요합니다. 폭스바겐은 40개에서 50개 필요합니다. 3배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연도 테슬라는 반도체가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22만 대가 목표였는데 24만 대 만들어냈어요. 왜? 테슬라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갈지 공장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도체를 먼저 놓고 타이어 붙이고 엔진 놓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샤시 파트, 엔진 파트, 그 다음에 음향 및 가전 파트. 이렇게 무슨 책 목록표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설계를 한 거냐. 아니면 여기는처럼 하드웨어 파워 중심으로 설계한 거냐. 여기는 철저하게 테슬라는 소프트 파워.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로 다 연결되죠. 이 개념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시동을 본사에서 끌 수 있다고요. 에이 설마. 지금도 가능하죠. BMW, 벤츠, 특히 BMW. 전화하면 본사에서 시동을 켜줘요. 아 제가 지금 키를 잃어버렸는데 급한데 시동 좀 걸어주세요. 자기 아이디 확인하고 켜줍니다. 다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테슬라 자동차의 저런 자율주행이 만들어내는 속에서 가장 경쟁 위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애플의 iOS입니다. 그렇죠? 지금 약 전 세계 스마트폰의 27%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구글이죠. 테슬라가 시작하기 자율주행을 잡아먹으면 나중에 누가 전멸하겠습니까? 애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 여기는 4분의 3이 망해도 1억 대면 2,500만 대가 남아있어. 여기는 2,500만 대 중에서 4분의 1, 절반만 남아도 1,200만 대밖에 안 남아있어. 한 번 쓰면 안 바꿔줘 시스템이. 익숙하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익숙해지면 안 바꿔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내재화를 시작했습니다. 뭐를? 반도체를.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했던 반도체를 자율주행 반도체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서 지금 만들고 있죠. 내재화.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됐다. 그런 속에서 애플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발주가 누구한테 나오겠습니까? 삼성이겠습니까? LG겠습니까? 스마트폰 만들었던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부품사들이. LG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요즘 LG 이노텍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LG 디스플레이 앞에 유리 나중에는 텔레비전 노트북 갖다 놓고 차 안에서. LG 전자 이미 다 LG 마그나 만들었잖아요. 유럽에서. 애플의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터 파트 생산하는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애플이 그 다음 생각은 뭐겠습니까? 자동차 다음에. 동시진행형인데 로봇입니다. 로봇주 요즘 폭등 나왔죠? 50% 정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제가 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12월 12일, 12월 19일, 그 다음에 앞으로 26일, 1월 2일 아들에게 전수하는 2022년 아들에게 전수하는 박한샘의 투자 전략. 저의 유튜브가 있어요.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요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다 다뤘어요. 이미 삼성그룹주 할 때 시스템 반도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로봇 지금 보시면 사족 보행하는 로봇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의 로봇입니다. 여기는 물류고. 만약에 여기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 플랫폼이 입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이 자동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다 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된 공간의 자율주행이잖아요. 불규칙한 불특성 막 차들이 막 끼어드는 이런 그런 곳에서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따라서 앞으로 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전제품 파트 플러스 무선 인터넷 파트를 합치고 로봇 TF를 팀으로 옮겼죠.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도 로봇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봇 스타 사고 뭐 유진 로봇 사고 휴먼 로봇 사고 이런 로봇주가 진짜 주식이 아니라 뭐가 주식입니까? 그렇죠. 삼성이 하겠다는 건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은 앞에서 반도체가 끌어줬다면 이제 밀어주는 건 누구냐? LG전자. 오늘 또 아까 장중에 3.98% 움직였네요. 그리고 LG디플, LG이노텍. 요 종목들이 옛날에 애플한테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가 이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자율주행 시대에
애플의 가장 취약점인 전기차 하드웨어 파트의 하나의 부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어주는 파트는 누구냐? 자율주행 전장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고도 보면 되겠죠. 이미 LG노텍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LG 마그나, LG그룹, LG전자 플러스 마그나를 설립해서 LG라는 이름을 띄고 제3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LG가 생산했던 이 구동 모터, 전기 자동차 핵심이거든요. 하드웨어에서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건 뭐냐? 배터리. 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는 관절이라든가 모든 것에 힘을 주는 근육 같은, 가슴 같은 것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모터. 근데 이거를 LG에 이미 애플이 요청해서 LG 생산 못하게 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혹시 LG가 이상한 짓거리처럼 옛날처럼 삼성처럼 뒤통수 쳐서 자기들도 이건 회장님이 스마트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아까 전 세계 스마트폰의 75%는 안드로이드가 지배하게 된 거죠. 자, 요걸 이미 떼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밀어주는 파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LG그룹.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나라 주식과 LG가 실적이 좋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즉 세상을 지배하는 큰 싸움을 놓고 앞으로 누가 움직이냐? 애플이냐? 테슬라냐? 자율주행을 누가 장악하냐? 삼성도 거기에 로봇 사업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전자부품하고 가전제품하고 모바일 파트 합쳐서 세트 산업으로 만드는 거는 앞으로 삼성도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매매가 아니라 투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LG그룹주. 네, 요 파트 지지난주에 우리 회원분 박한쌤 야간 수업에서 이미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LG그룹주들은 먹을 게 있어요. 특히 LG 디플, LG전자. 오늘 막 조정받고 오늘 첫 번째 움직였죠. 즉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하이닉스가 혹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부분을 뒤에서 이제 LG그룹 종목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삼성은 가전과 모바일을 합쳤죠. 그래서 세트 파트, 로봇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삼성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삼성 관련된 플랫폼 누가 있어요? 삼성 계열사 2개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파트. 우리나라 강점은 하드웨어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도 SK텔레콤이나 이런 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들도.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 왜 LG전자가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LG 디플이 들썩들썩거리는지 LG이노텍 왜 또 슈팅이 나오는지 이제 제가 봤을 때 단기 발사는 끝났습니다. LG 디플과 LG전자로 옮겨가는 구조죠. 당분간 이 구조가 또 진행될 거예요. 오늘 방송 지난주 방송 거하고 잘 합쳐보신다면 아 LG화학이 이래서 빠졌구나. LG 엔솔 상장할 때까지는 LG는 IT 쪽이다. 그런 것의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 2022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번째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